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조업, 관광 등 지역의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계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다중문화시설에 포함되는 공연과 전시장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면서 각종 문화계 행사와 영화 상영 등이 모두 멈춰섰는데요. 무관중 공연 등 문화계에서도 회복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 박명재 프로그램 디렉터, 부산광역시의회 제대욱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문화예술계 역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공연 문화예술계의 또 피해가 좀 가장 큰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취소 연기된 행사만 보면 서울이 지금 1,61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경북 같은 지역은 156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150건입니다. 네네. 피해액은 약 523억 원에 달하며 예술인 10명 중 9명이 전년 대비 수입이 지금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3월 공연 매출이 11만 9천 원입니다. 아하, 네네. 예, 매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부산의 3월 총 매출이 11만 9천 원. 네, 거죠? 네. 네네. 거의 매출이 전무하다시피 그렇죠. 한 상황이고요. 네네. 부산시는 지난 2월 그 시와 구군의 공공문화체육시설에 관해서 임시 휴관을 권고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박물관, 문화회관, 또 부산시민회관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네. 5월 6일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인원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 공연 재개를 좀 하고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같이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부산에는 일단 상반기에 굉장히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보험을 알릴 수 있는 행사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한 문화축제, 그리고 예술인들이 같이 하고 있는 문화제들, 그리고 연극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일단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전부 다 취소 또는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부산 지역에 있는 작은 소극장, 그리고 문화시설 또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취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문화예술 관련되어 있는 계통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5월 6일부터 전시실이나 여러 공연장들이 문을 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동안 취소되거나 연기된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좀 컸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융자 지원이나 공연장의 방역 소독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긴 했지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문체부에서는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네. 공연업계 긴급생활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체부에서 공연의 취소 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3월부터 총 30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170억 원을 영화 산업에 지원하고,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영화관의 어떤 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는 그 조치 내용을 담은 영화 사업 피해 긴급 지원 대책을 또 4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또 이 코로나19 이후 또 더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마 독립 영화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제작 분야의 어떤 피해와 또 교육 분야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접 제작에도 참여를 하지만은 또 자기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얻는 수익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극도로 좀 악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좀 수입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독립 영화에 관계된 관계자분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2018년도 예술인 실태 조사를 보면 한국 예술인 10명 가운데 7명은 이제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전체 예술가의 57%를 차지하는
전업 예술인 가운데 프리랜서가 이제 한 76%에 이르고 있고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비상상,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이 닥치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문화예술인 직업 계층이 아니겠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일자리를 잃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에게 매달 3개월간 최대 50만 원의 어떤 지원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무용이나 예술 이런 계통에 계신 분들이 어떤 서류 증빙이라든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제 서류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네네. 구두상 계약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증명 서류를 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 대책을 알고 네. 그 다음에 소득 감소 지금까지 소득 감소만 증명하면 지원금을 또 신청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재빠르게 좀 내놓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뭐 공연 취소와 축소로 인해서 이제 도의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해도 네네. 이행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제작사에게 또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금융 지원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뭐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앞으로 개선이 꼭 필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부담금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각종 영화제 예산을 삭감하겠다, 행사 취소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산시의 정책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초반에 시의 각 담당 부서에서 네. 그리고 일단 예산 정책실에서 일단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인해서 이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예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 검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축제 예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긴급 재난 충당금들을 좀 충당하자라는 네네. 기조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계에 관련돼 있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주최 기관들 또는 네. 조직위들이 좀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영화제를 포함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총 5개 영화제가 같이 성명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재난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순하게 문화예술 관련돼 있는 예산에서만 줄여서 그것들을 이제 또 재난기구로 만든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고 네. 또는 이제 그 행사들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층들이 굉장히 좀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도 당연히 예시가 됐었던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그 조직체들하고 논의가 없이 진행된 점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항의가 됐었던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런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 구성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데 그런 시각들이 좀 없었던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항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주최 직접 조직위들이 직접 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또는 네.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지를 따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에 또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다시 예산에 대해서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은 지금 일단 수정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토대로 일단 부산 지역에 있는 영화제와 또 문화단체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또 예산 절감을 통해서 또 시에 다시 환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일방적으로 문화예술계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재난지원금을 충당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성명서 발표 이후 지금은 다행히도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부산시의 관련 업계들이 사실 국내외 지원책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나 인천시 이야기도 하고요. 해외 사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지 또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짚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런 어찌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짐으로 해서 초기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어떤 진행상의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누락이라든지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동안 축적했던 공연들 영상뿐만 아니고 네. 그동안 예정되어 있던 공연 영상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연기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체와 예술인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네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네. 문화예술 창작자에게는 3개월에 최대 1,195만 원, 기업을 대상으로는 3개월에 최대 1,991만 원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네네. 해당 지원금은 일단 상환이 불필요하면 즉시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뭐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수입이 감소한 그 개인에게 최대 뭐 긴급 생활 지원금을 드린다든지 하는 정책은 저희 나라랑 비슷하게 펴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국내로 따지게 되면 이제 서울시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계에 5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을 하고 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22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다만 부산도 그다지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이제 그 긴급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한 네. 31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4개 분야 5개까지 31억 원을 지원을 하고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긴급 생계 지원 그 16억 원을 그 프리랜서 그 지원금 50만 원과 동일하게 그 우리 저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한테 그 3,200명한테 네.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사업 확대를 해가지고 한 6억 4천 정도. 그 다음에 그 일자리 지원 굿모닝 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에 한 3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그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힐링 항유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4억 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네. 아마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어떤 또 요구하는 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우리가 부산에서도 어떤 사람 간의 어떤 이기관계라는 게 힘들 때 도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행정이라는 게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는 게 맞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부산시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예.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액, 지원 금액만으로 비교할 수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지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듣는 것은 참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더라도 뭐 기존의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후 사태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화예술계는 좀 활발하게 변화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비대면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네. 문화예술계도 비대면을 원칙에 두고 최대한 안전한 문화 행사 개최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보다 좀 더 피해가 심각한 유럽권이라든지 또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베니스 영화제, 그리고 네.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칸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상반기에 개최가 준비가 돼 있던 영화제들인데 그런 영화제를 비롯한 20개 영화제가 일단 유튜브와 같이 손을 잡고 위아더 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제를 온라인상에서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주 영화제가 어쩌면 상반기에 열리는 그 영화제 중에 하나였고 예.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 국제단편영화제가 상반기에 열리는 국제영화제 중에 하나인데 부산 국제단편영화제는 일단 경쟁 부분 영화제이기 때문에 네. 해외 게스트들이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영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향은 일단 8월 달로 연기를 하고 예. 온라인 개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는 일단 경쟁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그 무관객 영화제로 개최하기로 이제 기조를 잡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관련돼 있는 업계라든지 마이스 업계라든지 관광 업계들도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그 행사 개최를 지금 원칙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프라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그 안전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이제 그런 안전함을 넘어서 문화적 향유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심리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문화 행사들이 개최가 돼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대면 공연은 앞으로 미래 사회가 또 도달했을 때, 미래 사회에 도달했을 때 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기회에 또 잘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공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시대를 맞아서 문화예술계에는 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사람이 그냥 모여가지고 공연을 보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네. 랜선 공연이라 하죠. 그 컴퓨터나 어떤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공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시점이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 뭐 TV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 공연의 질을 좀 뛰어넘는 그러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지 우리 사람들이 그 직접 보는 공연뿐만 아니고 그런 그 랜선 공연을 통해서라도 어떤 만족감과 정서의 함량 또 그리고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뭐 이거 문화예술계뿐만 아니고 네. 사회, 뭐 경제 그리고 또 우리 관객 그리고 민과 관이 다 함께 이제 코로나 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또 아까 말대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떤 협의체라든지 어떤 토론 문화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심도 깊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아서 문화예술계 어떤 변화가 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문화예술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차 혁명을 기준에 두고 있는 비대면 관련돼 있는 문화예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또 다양한 또 그 반론들이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초예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랜선을 보고 비대면을 했을 때 오는 한계점들이 네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모든 인류가 함께 공연을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획기적인 문화들이 또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문화예술계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업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진학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지원 정책이나 정부 또 부산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문화예술계의 어떤 사각지대들이 좀 많이 발견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는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하고는 한편은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문화예술계들이 계속 좀 침체를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확한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네네. 그 사각지대들에 대한 정책적인 제반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그리고 마이스 관련돼 있는 관광산업들이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을 위한 지원책들과 또 안정적인 행사 개최 또 안정적으로 문화예술들이 활발하게 또 탄생될 수 있게끔 그런 지원 사업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전반이 제반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사실 하루 이틀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어서 꼭 이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대응 계획이나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 대응 방안이나 이렇게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좀 왔다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연 문화 예술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 서로 간의 어떤 정서와 어떤 감정을 공유하는 시대였으면 지금은 일단 그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해가지고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 관계가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리를 둬야 되고 이런 면들이 정말 미처 상상도 못했고 네. 이런 사태를 겪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치밀하고 또 그리고 또 적극적인 행정과 더불어서 우리 또 문화예술가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이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이번 사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몇 년 주기로 열린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대책을 좀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문화예술계가 정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겠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